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오노코로 신페이지음 윤하연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품격을 키워서 사람을 닮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타인의 동의 없는 선의는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서요? 물론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 선의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선이라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옳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니체는요,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넘겨짚지 않고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며 관계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도, 상처받는 일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모으는 비밀은요, 지켜야 할 건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운더리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선을 말하는데요.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바운더리를 능숙하게 조절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괜찮다 대신에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은근하게 선을 긋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존감은요, 자신과 마주할 수 있도록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색하고 가로막는 느낌을 주면요, 관계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내 영역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일상적이고 습관화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적당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웬만해서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7가지 관계 법칙만 알면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7가지 관계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 연출력이 뛰어나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요, 자신의 원래 모습에서 30% 정도를 부풀려서 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연출에 능한데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보여준 모습과 실제 모습이 지나치게 다르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30%를 목표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2. 은근한 신비주의를 유지한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요, 구태여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적절하게 대답하고요, 요구하지 않은 부분은 일일이 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3. 의외의 매력으로 놀라움을 선사한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관해 또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멋지게 말하려면요, 해당 분야를 확실하게 익혀두어야 합니다. 4. 긴장감 효과를 이용한다. 같이 있되 가끔은 상대가 모르는 영역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늘 그 사람 손바닥 안에 놓인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이 뻔하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전체 행동에 늘 맞춰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5. 선택적 단호함을 보여준다. 관성처럼 굳어진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요, 여길 건드리면 화낼 거야, 기억해둬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에 불편함을 내색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전부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면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화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함부로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6. 스마트한 결정력으로 주도권을 쥔다. 우선 자잘한 결정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결정을 도맡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와 만날 일이 생기면요.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제안합니다. 혹은 친구나 동료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먼저 메뉴를 선택하고 식당을 안내하는 거죠. 일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또 인간관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입니다. 7. 절묘한 타이밍을 활용한다. 매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온 사람들은요, 대화를 매듭 짓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종료시키고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정색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화제를 전환하거나 늘어지는 대화를 중단시킵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일상적 동조 행동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말에 깊이 빠져들기보다는요, 핵심 정보 위주로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면 좋을지 타이밍을 살피는 거죠. 이를 반복하다 보면요, 절묘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게 됩니다. 또 행복한 얼굴은요, 좋은 사람을 부릅니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요, 행복한 표정을 기본 얼굴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늘 표정이 어두워. 왜 늘 슬픈 얼굴로 있는 거지? 라는 느낌을 주면요,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꺼리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은요,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기본 요소입니다. 다음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무례한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랖 넓은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빈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 불평이 습관인 사람이 투덜거리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걱정쟁이들은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키고요, 짜증이 많은 사람들에겐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내 기준을 바로 세웠을 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라고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이란 다른 사람의 의도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며 그 시작은 바로 자기 긍정감입니다. 현명한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